전시와 건축 일을 한 10년을 넘게 일하는 중에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회사를 관두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차에 제 건축 경험을 살려서 그림 그리는 건축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탄생이라는 책은 건축가의 철학을 볼 수 있고요. 건축의 그 구조를 볼 수 있고 건축가들의 삶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김홍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플러스 박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홍철 작가입니다. 저는 건축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일간지와 건설 협회지 같은 데서 글을 기고하고 그리고 간간히 방송도 하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지금 만난 지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주변에서 배우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송일국 배우님 좀 닮으셔가지고 약간 이 닮았다는 얘기는 좀 들으셨죠? 많이 들었는데 그쵸? 약간 어디 분위기만 비슷하게 생겼겠죠. 처음에 들어오시는데 너무 닮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건축에 대한 주제는 스타트업 플러스에서 처음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네. 저는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모델하우스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건축이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좀 더 아웃테리어? 그렇죠. 네, 좀 더 범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일단 건축은 이제 엑스테리어, 외관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더불어 이제 가구라든가 아니면 인테리어까지 총망라한 건축은 그렇습니다. 아니 건축에 어떻게 해서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건축은 어릴 때부터 제가 그냥 좋아했던 분야기도 했어요. 왜 사람들마다 어릴 적에 부분 꿈이 있잖아요. 사실 내가 사는 집은 내가 짓고 살고 싶다.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현실에서는 그게 참 힘든데 근데 예전에는 참 좋은 건축, 예쁜 건축들을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박물관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예쁜 건축물을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는데 막상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그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감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또 이렇게 차분해지고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건축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됐었어요. 그럼 작가님께서 쭉 살아오셨던 환경? 어떤 건축에 살아오셨던 거예요? 아파트? 아파트죠. 아파트도 살아보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그 주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들어가면은 화장실 있고 거실 그래서 있고. 주부들이 자꾸만 인테리어 관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내가 벽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 구성하는 걸 자꾸 그렇게 소품이라든지 맞아요. 가구라든지 자꾸 그런 데 관심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릴 때 그렇게 막 유복하게 자란 타입이 아니라 뭔가 되게 넓고 분위기가 좋고 막 환경이 되게 쾌적한 공간을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로 나는 이제 앞으로 이런 공간에서 참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로망이 좀 많이 컸죠. 그럼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의 건축은 어떤가요? 똑같죠. 아파트. 솔직히 근데 되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사실 유지 보수비가 사실 현실적인 한계에 이렇게 유지 부딪히는군요.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결국에는 따지고 들어보면 아파트가 가장 편하다. 건설사들도 얼마나 그 무수한 단연간 연구를 거쳐서 아파트가 왜 좋은지는 그냥 그래도 저희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건축을 좋아하시고 어쨌든 건축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공도 혹시 원래 건축가를 어릴 때부터 꿈을 꿨었는데 사실 제가 공대 계열이다 보니까 수학을 못 해가지고 그쪽은 건축에 수학이 필요하군요. 공과대 쪽이니까 미대를 나와가지고 그래도 건축 회사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건축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요. 한 3년간 일을 하다가 보니 너무 똑같은 아파트 이제 설계만 계속 하고 있으니 저도 이제 물렸나 봐요. 건축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들 때 건축은 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지어지고 세련미가 있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시적으로 한번 갔었죠. 근데 가다가 이제 모터쇼 같은 르노 삼성이라던가 현대 이런 기아차 있잖아요. 큰 부스들을 설계 디자인을 할 공모를 해가지고 수주를 해서 르노 삼성 거를 받았는데
규모도 크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건축 일을 하다가 전시 쪽으로 일을 들어오면서 네. 파빌리온 짓는 일도 하고 또 내부 꾸미는 일도 하고 전시 기획을 했었어요. 또 이때 수주를 해갖고 PT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서 혈기왕성했던 어린 시절이라 그때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전시 부스 그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맡으신 거예요? 그런 일도 했었고 네. 이제 이후에 이제 박물관이라던가 여수 엑스포 네. 기업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포스코관을 이제 잡은 거죠. 직장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건축이랑 전시. 네, 전시 쪽. 건축도 건축 분야들이 다 따로 있는데 이제 건축도 이제 이렇게 아파트만 하는 건축 회사가 있고 네. 자기 이제 건축가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제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예술적인 직업으로 삼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전시 쪽은 건축은 아니에요. 전시 인테리어 쪽으로 빠지는 거니까. 근데 기존의 그냥 인테리어가 아니라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뭐 조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렇죠. 음악, 조명, 이제 시나리오까지 쓰고 방송까지 네, 전부 다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금액까지 다 산정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공사 저게 일정이라든가 그 분야까지 전부 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할 줄 알아야지 이제 그 전시 기획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종합 광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시 쪽은 기획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나중에는 하루 이틀 동안 밤을 새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돼요. 거기서 힘든다는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러네요. 사실 예술이 배고픈 직업이다라고 배고파요. 하잖아요. 안정적인 직업을 쭉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오시고 지금 프리랜서로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수익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없으세요? 많죠. 갑자기 눈이 번쩍. 이 책을 냈다는 건 사실 네. 자기 만족 중에 하나예요. 사실 책으로 사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장이 많이 죽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저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책으로만으로는 사실 제가 수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간간히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간간히 들어오는 그림 일이나 방송 출연도 그리고 글 기고하면서 이런 건축 전시 쪽의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들어왔던 회사들이 나오니까 그 분들이 저를 찾는 거죠. 이제 필요하면 찾고 그러면서 이제 수입을 이제 얻어 나가는 거죠.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뭐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했을 때는 뭐 그런 급여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없었지만 또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지금은 또 일적으로는 만족을 하시는 거.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수입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고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쯤 넘어가면 이제 회사를 간두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떠도는 귀신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만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만 같아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돈은 좀 덜 벌더라도 이왕에 몸도 안 좋아졌고 회사를 관두자 싶어서 이제 관두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도 저도 많이 좀 과연 내가 또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를 다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고민 정말 네, 많이 많이 되셨겠다. 한번 돌아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럼요. 그래요? 한번 돌아갔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런 고민은 누구나 안고 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사실 그 용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럼요. 용기도 없었어요, 저도. 몸이 아프니까 이 기회다 싶은 거예요. 한번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앞에서 셧다운 되는 것처럼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기절해 버리신 거예요? 기절이 아니라 앞이 그냥 시야가 확 이만큼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덜썩 이렇게 주저앉았죠. 저도 제가 이리 될지 몰랐거든요.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죠. 보니까 불안장애 증세가 있다. 저도 제가 공황장애가 올 줄 몰랐거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하도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하길래 공황장애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하니까 이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조금만 쉬자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36, 7? 그때쯤 됐을 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더 벌어놔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온 일은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관둔 회사에서 계속 일을 주니까 수입도 더 괜찮아졌었어요. 나는 도대체 왜 관둔 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제 거절하기 시작했죠. 일을 줄여 나가셨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